안녕하세요. 플러그입니다. 네, 저희 플러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주제 선정, 분석 설계, 프로젝트 소개, 시연 후기 순서로 발표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취업을 잘 하려면 어떻게 프로젝트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술형 프로젝트랑 창업형 프로젝트 중에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그런 기술형으로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구현에 초점을 맞춰서 창업형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자. 그리고 실제로 많은 유저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면은 나중에 취업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창업형으로 진행을 하고 수료 이후에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더 디벨롭 시켜서 직접 서비스하는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장에 대해서 공략을 해야 될까 생각을 했었는데, 반려동물 시장이 전반적으로 연 10%씩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강아지가 주인과는 굉장히 사회적인 연대가 있지만 친구들과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강아지가 사회적 지능이 높은데 그런 점에서 욕구가 불만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강아지 연애 플랫폼을 만들게 됐고요. 타겟 고객은 애견에게 동네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은 견주, 그리고 애견의 짝짓기 상대를 찾는 견주, 애견 동호회 활동을 원하는 견주를 대상으로 산책 매칭, 연애 매칭, 소모임을 서비스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혹하는 이라는 뜻을 가진 플러팅, 그리고 개라는 뜻을 가진 독을 합쳐서 플로독이라는 서비스를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프로젝트 일정을 총 5단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요구사항 정의에 3일을 투자를 했고, 일정 계획에 하루, 협업 툴 학습 및 상호 교육하는 시간은 3일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와이어프레임 및 ERP 설계를 5일 동안 진행했고, 3주 동안 개발과 배포에 집중을 했습니다. 요구사항 정의 같은 경우에 노션으로 진행했고, 왼쪽처럼 팀원들의 각자 페이지를 서로 확인할 수 있게 해서 오른쪽처럼 서로의 상세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진행을 했습니다. 일정은 노션으로 첫 번째로 작성을 하고 두 번째로는 지라를 통해서 서로가 확인할 수 있는 일정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회의를 통해서 상호 일정을 체크하면서 버려야 될 부분을 버리고 더 발전시킬 부분을 발전시키겠다라고 서로 공유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협업 툴은 지라와 슬랙, 피그마, 노션 ERP, 클라우드 ERP, 기터브를 사용을 했고, 이 많은 것들을 개인이 학습해서 공유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각자가 학습을 깊게 해서 서로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가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일별로 교육 담당자가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우측처럼 진행을 했습니다. 피그마로 와이어프레임을 설계하고 설계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나 상대방 팀원이 봤을 때 이 부분을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UI, UX를 보면서 확정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그마를 한 덕분에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ERD는 19개 테이블로 구성이 됐는데, 크게는 유저, 애견, 매칭, 소모임, 게시판, 쇼핑, 주소, 상품, 주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커뮤니티 점수와 외부 별점인데, 유저가 적극적으로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점수를 매겼습니다. 매칭이 성사되면 30점, 글쓰기는 10점, 댓글은 1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강아지는 소개팅 어플에 일반적으로 있듯이 별점을 매길 수 있게 했고요. 개발은 리액트,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엔진엑스, 노드.js, 그리고 자바 스프링 부트, 카프카를 통해서 대화를 구현하고 젠킨스, 클라우드 플랫폼, 테라폼, 도커를 이용을 했습니다. 로그인 시큐리티 기능 구현한 박기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러그 프로젝트 박기훈입니다. 제가 맡게 된 파트는 로그인 시큐리티 JWT를 구현하고 MySQL과 REST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로그인 환경에서 구축하였습니다. 먼저 JWT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스테이스한 방식을 사용하면서 통신이 끊기면 계속해서 추가로 입력했던 정보를 다시 요구하기 때문에 이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HTTP에서 조금 더 안전한 스테이트풀한 상태를 유지하고자 고민하던 중 세션 쿠키 JWT라는 방식을 알게 되었고,
안전한 페이지를 만들고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에서 로그인 요청을 하면 그 서버에서는 이제 레디스의 리프레시 토큰을 저장하게 되는데요. 레디스를 사용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키밸류 형태의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적은 메모리로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작성 속도가 빠릅니다. 두 번째로는 인메모리 DB 방식으로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고 휘발성인 인메모리 DB는 영구적으로 저장될 필요가 없는 리프레시 토큰을 관리하기에 충분하고 캐시처럼 데이터 만료일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API 호출을 통해서 토큰 발급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트맨을 통해 회원가입부터 진행할 텐데요. 회원가입 폼에 기본적인 가입 정보를 입력하고 가입 정보를 지금 3번 회원을 확인해 주시면 방금 회원 가입을 한 값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네, 해당 값으로 이제 로그인을 진행하게 되면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이 발급이 되는데요. 액세스 토큰은 서버 API를 직접 요청할 때 사용을 했고 리프레시 토큰은 액세스 토큰이 만료될 때 액세스 토큰을 재발급할 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리프레시 토큰이 지금 레디스에 값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아까 맨 처음에 입력한 회원번호 3번을 조회하고 값이 들어왔으면은 그 3번 값을 리프레시 토큰 값에 입력을 하면 보이다시피 해당 회원가입 리프레시 토큰이 레디스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회원가입 성공 후 로그인 성공 시 JWT 토큰 발급을 고연 과정을 설명을 마치고 다음 차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모컨 혹시 네, 로그인 회원가입 메인 페이지 관리자 페이지를 맡은 정지아입니다. 회원가입은 이메일부터 이제 인증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이메일 JS API를 사용해서 인증할 수 있게 만들었고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카카오 주소 API로 주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반려견 정보를 입력을 했어야 되는데 페이지 목적이 반려견 정보를 기반으로 AI 이미지를 생성을 해서 고객한테 프로필 사진을 제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을 했었는데 유저는 반려견 정보를 한글로 입력을 하지만 달리 API가 영어로 프롬프트를 전달을 해야 기대하는 AI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려견 정보에서 색상 견종이 입력이 되면 파파고 트랜스레이션 API를 이용을 해서 준비된 템플릿에 맞춰서 달리 API를 통해서 이미지 URL을 생성을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미지 URL의 요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이제 인풋 스트림을 추출을 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저장시키는 방식으로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반려견 사진을 등록을 하는데 AI 이미지가 생성되는데 15초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유저가 조금 기다림을 느끼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중간에 사진을 등록하는 란을 넣었고요. 반려견 정보 기반의 AI 프로필 사진을 이런 식으로 로또를 긁는 것처럼 긁어서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비밀번호 재설정은 이메일 JS API로 인증을 받고 변경할 수 있었고요. 로그인은 카카오 로그인과 일반 로그인 둘 다 가능하게 처리했습니다. 메인 페이지입니다. 메인 페이지는 첫 번째로 사이트 목적이 바로 보이도록 동네 강아지 산책 연애 매칭을 상단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가 제일 많이 일어나도록 매칭 등록과 주변 애견 매칭을 중간에 배치를 했습니다. 주요 기능 4가지를 하단에 아이콘으로 배치함으로써 유저가 한눈에 보고 어떤 역할을 하는 기능인지 확인하기 좋도록 했습니다. 주변 애견 매칭 기능을 통해서 2가지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첫 번째로 애견의 외모를 별점으로 측정을 하고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매칭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매칭을 등록한 상대라는 나와의 거리가 카카오맵 지오코더 API를 통해서 경도와 위도를 킬로미터 단위로 계산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모 별점 순으로 전국에서 어떤 강아지가 제일 잘생겼는지 그리고 지역에서 어떤 강아지가 제일 잘생겼는지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커뮤니티 점수 순으로 랭킹과 전국 지역 확인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소모임으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만들었고, 커뮤니티 서비스 안내에서 자랑 게시판 인기 순 최신 순으로 불러오기를 구현했습니다. 인기 상품으로는 조회수 순으로 상품을 정렬하게 해서 몇 위까지 내렸을 때 저희가 이제 부가적으로 좀 더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관리자가 봤을 때 적절한 데이터를 보고 적절한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신규 회원 지역 분포를 통해서 어느 지역의 마케팅 효과가 좋은지 확인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 회원 강아지 종류 분포를 통해서 강아지가 어떤 종류가 많이 가입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견 성별에 따른 매칭 등록 건수로 남아나 여아, 중성 중에 어떤 성별이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지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칭 완료 비율을 통해서 얼마나 잘 매칭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늘려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칭글 조회에서는 필터를 통해서 첫 번째 필터로 매칭 대기, 매칭 완료, 그리고 두 번째 필터로 연애와 산책, 세 번째 필터로 매칭 아이디나 유저 아이디 등 적절한 값으로 검색할 수 있겠고, 지역 검색 필터도 달아놨습니다. 상품 등록란에서 상품 분류를 선택할 수 있고, 기본 정보를 입력할 수 있고, 이미지를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리액트에서 엑시오스로 스프링부트 컨트롤러에 이미지 파일을 보냈는데 컨트롤러에서 널이 찍혔습니다. 처음엔 금방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1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엑시오스로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콘솔 로그와 얼러트로 확인을 했는데 파일과 오브젝트 파일이 그대로 찍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획단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리퀘스트 파트와 리퀘스트 파람 등으로 바꿔봤는데 해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파일로 못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럼 스트링으로 보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프론트에서 스트링 타입으로 변환시켜서 보냈는데 이것도 받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습 과정에서 자바스크립트의 인스턴스 오브 파일이라는 명령을 배웠고, 이걸 통해서 프론트 단에서 파일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 보니까 어레이스 프롬을 통해서 이미지를 배열로 만들어주고 있었고, 결국 배운 거는 파일 배열이랑 파일 객체가 콘솔 로그랑 얼럿이 똑같이 지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상품 조회에서 재고 필터링, 검색, 수정, 삭제, 일괄 삭제를 제공하고 있고 수정도 가능합니다. 회원 조회와 수정이 있습니다. 애견 조회와 수정을 구현했습니다. 주문 확인을 구현을 해서 발주 확인을 누르면 발주 관리로 가고 배송 완료까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조회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다음으로 매칭 페이지 자랑 게시판 담당자 김현상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개발 구성 프로그램으로 피그마를 사용했는데 디자이너가 개발자에게 정보를 제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제일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피그마라 피그마로 개발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칭 페이지와 자랑 게시판의 플로우 차트입니다. 프론트엔드 리액트에서 매칭 컴포넌트와 게시판 컴포넌트에서 백엔드의 컨트롤러로 데이터를 전달해주고 데이터베이스 MySQL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응답 데이터를 다시 받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테이블과 컴포넌트의 연계인데 유저와 애견의 정보를 받아서 매칭과 각각 게시판에서 그 데이터를 각각 메시지 컴포넌트와 그 다음에 댓글 컴포넌트로 데이터를 전달해 줍니다. 기능 명세인데 뒤에서 상세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매칭글 목록입니다. 인기견 3종의 글을 데이터베이스를 받아서 캐러셀로 출력을 합니다. 매칭글의 목적에 따라서 산책이면 하늘색 배경으로, 그 다음에 연애가 목적이면 분홍색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필터 옵션에 따라서 데이터를 무한 스크롤로 받아옵니다. 매칭글 작성입니다. 로그인 유저와 애견 정보를 가져와서 클릭한 개의 정보를 토대로 필수 입력란을 채워줍니다. 글 작성을 하게 되면 사이트 커뮤니티 점수가 10점이 올라갑니다. 만남 장소를 검색할 때 카카오맵 API를 이용해서 만남 장소를 정하는데
오른쪽에 상세 주소를 선택해서 만남 장소를 주소로 바꿔줍니다. JPA 레파지토리를 통해서 MySQL에 데이터가 들어왔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 마이바티스는 복잡한 쿼리 로직에 적합하고 객체 지향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JPA 레파지토리가 이번 프로젝트에 적합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매칭글 상세보기입니다. 등록한 사진의 개수에 따라서 사진 캐러셀을 생성해주고 작성자와 로그인 유저를 확인해서 글 수정 버튼을 생성해줍니다. 플로팅 하러 가기 버튼을 눌러서 메시지 컴포넌트를 호출해줍니다. 매칭글 수정입니다. 글 수정은 기존에 등록된 글 정보를 가져오고 다른 의견 선택 시 글 작성 때와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필수 입력량을 채워줍니다. 다음으로 자랑 게시판입니다. 자랑 게시판은 검색어와 필터를 연동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작성일이 오늘이 아닐 경우에는 시간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게시글 작성 시에 모달폼으로 제공을 해주고 이미지는 단순하게 개수만 출력해줍니다. 게시글 보기는 작성자가 아니면 수정 삭제 버튼을 숨겼고 댓글란은 보기를 눌렀을 때만 출력을 해줍니다. 게시판 댓글은 댓글 목록을 실시간으로 가져오고 작성 시에는 커뮤니티 점수가 1점 오릅니다. 게시글 삭제는 단순히 게시글만 삭제하는 게 아니라 댓글도 같이 삭제하게 구현을 했습니다. 게시판 검색은 검색 카테고리와 검색어를 컨트롤러에 같이 전달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다음 발표자 발표했겠습니다. 다음은 CI/CD와 인프라 그리고 채팅 구현입니다. 이번 인프라 구현 함에 있어서는 테라폼과 깃허브 액션, 도커 그리고 젠킨스를 이용해서 구성했습니다. 제가 이번 인프라를 구성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겼던 건 하이어빌리티입니다. 다음과 같이 프론트 서버 세대를 구성하고 백엔드 서버 세대를 구성해서 로드 밸런서로 연결을 해두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버 한 대가 죽더라도 나머지 두 개의 서버가 동작을 하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추가로 카프카의 같은 경우에도 주키퍼 앙상블과 카프카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하나의 카프카 서버가 죽더라도 다시 리더 파티션을 구성해서 통신하도록 해놨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테라폼으로 구성을 한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코드로서 인프라를 관리함으로써 이제 하나의 동일한 서버를 손쉽게 이제 재사용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옆에는 서버가 구성된 게 보입니다. 그 다음은 CI/CD입니다. 깃허브 액션이랑 젠킨스 그리고 도커를 사용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깃허브 액션이랑 젠킨스를 통해서 이제 도커 이미지를 빌드해서 도커 허브로 보내게 되고 다음과 같이 도커 이미지로 카프카랑 다른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서버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DNS랑 그 네이버의 CA에 SSH 키를 등록해서 HTTPS로 다음과 같이 플러스.스토어로 통신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 다음 채팅 구현입니다. 이번 채팅에서 제가 중요하게 여겼던 거는 유저 간 소통이 제일 중요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영속성과 무결성 그리고 각 채팅방 간의 이제 분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리액트랑 타입스크립트를 써서 프론트를 구성을 했고요. 자바랑 스프링부트랑 이제 리액트랑 웹소켓이랑 스톰프를 써서 실시간 통신을 하고 MySQ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유저가 어느 방에 들어간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형 DB를 써서 채팅방은 넣어놨고요. 몽고DB는 이제 빠른 읽고 쓰는 장점이 있고 추가로 이제 메시지 자체가 비정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넣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몽고DB를 썼습니다. 추가로 카프카랑 카프카 커넥트를 구성해서 들어온 카프카 토픽의 데이터를 카프카 커넥터가 몽고DB로 넣어주게 됩니다. 채팅방 로직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생성되어 있는 채팅방을 사용하는 경우와 신규 채팅방을 사용하는 경우가 좀 나뉘게 되는데요. 처음으로는 기존 채팅방을 사용하는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있는 채팅방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자바 스프링 부트 서버가 동작함과 동시에 이제 포스트 컨스트럭터 어노테이션 통해서 이제 MySQL에 있는
그 채팅방 정보를 다 읽어오게 되고요. 저희가 구성해둔 커스텀 컨슈머 팩토리를 통해서 생성되어 있던 메시지 토픽들을 구독하게 됩니다. 그 다음 유저가 이제 실제로 채팅방을 사용할 때 경로입니다. 유저가 웹서버를 통해서 이제 채팅방에 입장을 하게 되면은 스톰프를 통해서 자바 서버와 연동되게 되고요. 이제 연동된 다음에 자바 서버가 기존에 묻어가고 있던 카프카 토픽을 읽어서 다시 웹소켓 쪽으로 브로드캐스팅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카프카 커넥트가 들어온 이제 토픽의 데이터들을 몽고DB로 알아서 넣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 신규 채팅방 이용입니다. 신규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기존에 있던 채팅방과 조금 다르게 최초 자바 스프링부트 서버가 실행될 때 그 채팅방에 대한 토픽을 구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신규 생성된 채팅방에 대해서 토픽을 구독하는 로직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신규 채팅방을 생성하게 되면 우선 자바 스프링부트 서버가 MySQL로 데이터를 넣게 되고요. 해당 값에 이제 채팅방의 정보를 카프카의 뉴룸이라는 토픽의 데이터를 넣게 되면은 정적으로 읽고 있던 자바 서버가 다시 받아와서 커스텀 컨슈머 로직을 통해서 구독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실제로 채팅할 때는 기존 채팅방을 이용한 것과 동일한 형태로 구성되게 됩니다. 카프카와 같은 경우에는 카프카 UA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관리를 진행했고요. 다음과 같이 보시면 메시지 룸 1, 메시지 룸 2 이런 식으로 채팅방별로 토픽이 나눠져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카프카 커넥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프카 커넥트 UI를 통해서 관리를 진행했고요. 여기 몽고DB에 넣는 로직이랑 뉴룸을 읽는 로직이 따로 있습니다. 간단하게 채팅이 구현된 걸 보여드리면 우선 기존에 있던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몽고DB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기존 채팅들을 다 끌고 오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채팅을 보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실시간 채팅이 구현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미지 드롭 이미지도 이제 구현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미지를 텍스트 파일에 넣게 되면은 이미지가 보낼 건지에 대한 모달이 뜨게 되고요. 모달에 업로드를 누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미지도 보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클릭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이미지에 같이 넣을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라도 송원 파트를 담당한 최병건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매칭이 강아지들끼리 만나려면 제가 맡은 소모임 파트는 견주들의 만남을 위한 공간입니다. 소모임은 크게 개설된 메인과 상세 페이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선 이미 개설된 소모임들의 목록을 부트스트랩 카드를 써서 리스트로 나열했습니다. 또한 필터 및 검색 기능, 모임 하이라이트 보여주기, 모임 개설하기 등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필터 기능과 검색 기능을 동시에 지원하는데요. 필터는 지역 단위로 구분 지원 않습니다. 따로 검색어를 치지 않아도 클릭 한 번으로 내가 사는 지역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역과 별도로 상단에는 제목으로 검색이 되도록 구현했습니다. 이 상단의 사진들은 모임 하이라이트라는 기능으로 여기서는 좋아요의 개수를 기준으로 인기 글을 캐ro셀로 표시했습니다. 클릭하면 해당 소모임의 사진글로 바로 이동되고요. 구현은 리액트 슬릭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구현했습니다. 네, 소모임 개설 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대표 이미지를 등록 가능합니다. 상세 정보는 리액트 킬이라는 에디터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이 에디터의 특징은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모지콘, 이미지 등 에디터를 꾸민 내용을 출력할 때 그대로 반영하게 해주는 게 특징입니다. 또한 주 만남 장소 등록을 위해 카카오톡 주소 API를 활용했습니다. 활동 지역에서 고른 지역이 소모임 메인 화면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필터링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소모임 상세 페이지입니다. 오프라인 유저의 실제 모임 동아리를 위한 곳으로 애견인들이 자유롭게 만나는 공간이라는 컨셉을 잡았습니다. 모임 정보, 사진첩, 모임 멤버 3개의 탭이 하나의 소모임 페이지 안에서 자유롭게 모일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모임 개설 페이지에서 에디터를 작성한 글이 모임 정보 탭에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모임을 어디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도 이 메인 화면에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진첩 탭은 소모임 커뮤니티의 핵심 기능으로 실제로 만남에서 찍은 사진들을 공유하는 곳입니다. 해당 글의 대표 사진을 목록에서 보여줍니다. 화면 맨 밑으로 스크롤을 내리면 2초 정도의 로딩 지원에 추가 사진 등이 무한 스크롤로 보여지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능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메이슨이 인피니티 그리드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였습니다. 사진첩은 여러 장을 등록시킬 수 있고 맨 앞에 있는 이미지가 대표 이미지로 목록에 노출되게 합니다. 상세 보기에서는 해당 사진첩의 내용, 댓글, 사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사진들이 여러 장일 경우에는 캐러셀을 볼 수 있도록 구현했고요. 조회수 및 좋아요 표시 기능도 구현하였습니다. 좋아요는 클래식 반영되며 같은 게시글에 2번 이상 좋아요를 누르지 못하도록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좋아요를 많이 받은 게시글이 아까 메인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모임 하이라이트에서 우선하여 노출되게 됩니다. 사진첩 수정과 삭제 버튼 그리고 댓글의 삭제 버튼은 해당 글 작성자와 소모임 관리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임 멤버 탭은 현재 해당 소모임에 가입한 회원 목록을 표시합니다. 여기서 또 해당 소모임 개설자와 사이트 관리자는 문제가 있는 특정 유저를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일반 회원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어갖고 보이지가 않는데요. 이따 시연 영상에서 보시면 관리 개설자가 오른쪽에 탈퇴 버튼이 보이고 그거를 이제 클릭을 해서 탈퇴시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추가로 동쪽 페이지와 유저 테스트 컨테스트 보입니다. 요즘 추세에 발맞춰서 모바일, 태블릿, PC 세 가지 화면에 대응하여 반응형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로그인 기능을 기반으로 한 유저 컨테스트 기능을 구현하는데요. 사용 목적은 로그인한 유저의 정보를 전역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유저 컨테스트를 사용함으로써 모든 컴포넌트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에 대한 관리가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엑시오스 통신을 할 때 로그인한 유저의 정보가 정말 필요할 때가 많은데요. 이때마다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소모임 쪽 발표를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이페이지 발표하겠습니다. 네, 마이페이지는 먼저 회원 정보랑 그리고 반려견 정보랑 그리고 네, 게시글 관리도 하고요. 그리고 네, 유용한 API 몇 가지를 넣어서 하는 걸 맡아서 했습니다. 네, 프로필을 저장하는 거고요. 뭐 이미지 변경할 수 있고 이메일을 수정하면 이렇게 뭐 이메일에 따라서 로고가 변경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이미지가 저장이 되고 이메일 수정에 네, 이거 있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반려견 프로필 관련입니다. 네, 리스트로 이렇게 출력이 되고 이미지가 업로드되고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는데 이거 다음에 또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아지 정보를 이렇게 수정할 수 있고요. 이미지랑 그런 내용 같은 것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네, 유효성 검사이고 스위트 알람 기능을 이용해서 구현했습니다. 네, 이미지 삭제 기능이고 이미지랑 내용이랑 함께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카카오 결제 API인데요. 카카오 결제 API를 이용했고, 네, 이거 사용자가 결제하는 화면이고요. 결제가 완료되면 이제 데이터가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네, 날씨 API 화면이고요. 날씨 API를 이용해서 현재 산책 지수를 나타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날씨에 따라서 여기 보이는 정보가 달라지도록 하였습니다. 네, 마이 페이지를 마치고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연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보여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회원가입 페이지입니다. 이메일을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입력하고 반려견을 입력합니다. 반려견 색상과 견종에 따라서 AI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통해서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유하기 기능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로그인을 할 수가 있고 카카오 로그인을 했을 때 동일한 정보로 하면 같은 아이디로 접속이 됩니다. 별점을 평가할 수 있고 랭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확인할 수가 있고 커뮤니티 점수별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리자 이메일로 접속을 했을 때 관리자 페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적절한 마케팅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상품 등록이 이루어지고 기본적인 정보를 넣고 이미지를 입력합니다. 팝업을 통해 기본 다른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삭제가 가능합니다. 회원 수정 조회 삭제가 가능합니다. 검색 필터를 통해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반려견 정보를 변경할 수 있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문을 받고 발주하고 배송할 수 있습니다. 매칭글을 관리할 수가 있고 연애는 분홍색, 산책은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커뮤니티 글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에서 본인의 정보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수정이 가능하고 반려견 표본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선택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넣습니다. 이미지를 수정하고 삭제도 가능하겠습니다. 게시판에서 간단한 글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포인트를 확인할 수가 있고 카카오톡 결제로 포인트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집사 생활에서 날씨에 따른 산책 지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칭 페이지입니다. 매칭 페이지에서 남성견, 중성견, 여성견이 각자 매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칭글 작성을 통해서 매칭 날짜와 장소를 정하고 사진을 선택을 해서 내용을 입력합니다. 필터를 통해서 어떤 개랑 만나고 싶은지 정하고 클릭을 했을 때 수정도 가능합니다. 사진을 변경하고 수정을 했습니다. 삭제도 구현을 했고 자랑 게시판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댓글을 작성할 수 있고 기본적인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글을 삭제할 수 있고 채팅을 구현했습니다. 네, 채팅은 서로 보일 수 있게 작업을 했고 이미지를 드랍 형식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팅방이 없을 때 누르면 새로운 채팅방이 생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서로에게 채팅이 보이고 정상적으로 잘 대화해서 매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모임 페이지에서
글을 수정할 수 있고 주소를 등록할 수 있고 사전첩에서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댓글도 기본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삭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 순으로 인기 순으로 캐러셀에 나오게 했습니다. 무한 스크롤도 구현이 됐고 멤버를 강퇴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플로도 발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저희 소감 한 분씩 발표를 하겠습니다. 6개월 동안 정말 다들 수고 많으셨고 제일 먼저 강사님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업을 바꾸게 되면서 사실 걱정이 많았었는데 강사님 덕분에 학원 올 때마다 좀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덕분에 정말 고민들이 많이 해결이 됐고 팀원분들도 다들 같이 고생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많이 잘 하지 못했지만 열심히 잘 따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이타니스나 커스텀 카프카 커넥트나 구현하고 싶은 거 많았는데 좀 시간 관계상 구현하지 못한 게 있어서 아쉬운 게 좀 많은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 다음번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모임 페이지 만들면서 저도 정말 시행착오를 정말 많이 겪었었는데요. 제가 시력이 정말 부족하거나 정말 절감했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얻었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강사님께 정말 감사 많이 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이제부터 더 나은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저희 좋은 분들도 진짜 끝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들 한만큼 보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원분들 모두 고생하셨고 데브옵스 1, 2분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데다 취업하길 바라겠고 2기분들도 프로젝트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께 일단 너무 많은 걸 배워가지고 기본기나 이런 게 많이 쌓여가지고 혼자서 이제 개발을 할 수 있겠고 그런 자신감이 생겨서 정말 다행이고요. 근데 인강도 막 들어봤는데 강사님만 잘 가르치는 분 없어가지고 신기하기도 하고 운이 좋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아무튼 다들 실력 있으신데 좋은 데 취업하셨으면 좋겠고 끝나고 나서도 그냥 간단히 근황 토크하면서 좀 이제 자극도 받고 이제 모여서 밥 먹고 코딩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사님 그리고 저희 팀원분들 그리고 1기 저희 멤버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곳으로 서로 원하는 곳에 취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장하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그 세 팀의 그 발표를 다 마쳤습니다.